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다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지속적으로 점점 기온이 떨어지네요. 감기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가 주말 사이에 기침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아이 돌보고 그러느라 정신없이 좀 시간을 좀 보내는 것 같은데 요새 특히 이제 기침 동반한 감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주 국내 증시를 보면은 이제 주초에 반등이 좀 나온 이후 거의 큰 변동성 없이 지수는 혼조세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별로는 IT 반도체 기존에 잘 나가던 섹터 좀 쉬어가면서 NPU 기반의 종목군들, 즉 팹리스 위주의 종목군들과 여전히 화려하고 매우 뜨거운 신규 상장주들의 강세 속에서 의료 AI 쪽 나쁘지 않았고 AI 신학 관련된 섹터 나쁘지 않은 흐름 속에서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머티 그리고 한동훈 관련주 즉 정치 테마 이슈만이 그냥 시장에 연속될 뿐 나머지는 시장 수급에서 제가 보기에는 연속되는 흐름이 1도 없었던 시장 흐름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렇죠. 어찌 보면은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NPU 기반의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그 상승의 속도가 매우 빨랐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뒤늦게 따라가기보다는 차익 실현을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밸류로 따져서 이걸 비싸다 싸다 논하기에는요, 현재 이슈에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슈가 더 집중이 되면 밸류고 뭐고 더 올라가는 거는 주식이기 때문에 시장의 판단을 놓고 보유하신 사람들은 좀 더 위에서 매도한다 라는 생각으로 익절가 잡고 이제부터는 좀 대응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IT 반도체라는 게 그렇습니다. 뚜렷하게 시세가 나올 때는 이슈의 중심에 섰을 때 나오지만은 이쪽은 워낙 박스권 흐름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무조건 제 생각은 무조건 차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물량만 끌고 가는 전략으로 보는 게 항상 옳았다 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 시장 일단은 이슈가 다음 주에 여전히 좀 많이 있는 상태인데 연준의 베이직북 공개와 파월 연설이 일정 부분 좀 남아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파월 연설이 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연준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시장에 안 좋은 코멘트 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이, 연준의 기조 자체가 데이터 디펜던스를 추구해온 연준이 그 데이터 디펜던스를 엎으면서 말을 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자기네들이 지금껏 해왔던 정책을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변이 없을 건데, 시장이 이런 금리 인상 기조와 긴축의 이 종료 혹은 또 잠시 멈추는 흐름을 경기 침체적 부분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라는 부분에 다음 주는 딜레마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고로 제 생각은 현 시장 이 시점에서는 지수, 즉 시장 지수 자체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빠져도 그냥 시장에서 소외받은 종목군들, 잘 못 가고 있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 그냥 찍어 눌렀다가 또 지수 올리고 싶으면은 그냥 시총 상위 종목들을 들어 올리고, 시세는 전부 다 개별 종목에서 주는 장세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얼마나 모멘텀 있는 종목을 얼마나 잘 발굴하고 그런 종목을 얼마나 잘 매수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 종목 장세가 확실하고 산업 섹터 장세가 아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종목 공부 매우 더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큰 시세는 개별 종목 장세에서 더 잘 나오는 흐름도 많습니다. 산업이 전부 다 올라갈 때는 상승의 강도가 생각보다 떨어지죠. 산업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반도체 섹터만 하더라도 150개 종목이 넘어요. 150개가 뭐야? 200개 가까운 종목이 IT 반도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서 아주 소수의 몇 개만 이렇게 올라가고 또 순환하고
반복하기 때문에 어렵죠. 근데 개별 종목은 상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좋아졌습니다. 본격적으로 매매는 매일같이 진행이 나갈 겁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광기의 신규주 에코프로머티, 두산 로보틱스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뭐 고점에서 거래 대금을 얼마나 터트리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멈추겠죠. 두산 로보틱스 현재 연기금 자체가 3.4%, 3.5%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 이제 대여들의 흐름상 5%까지는 다 채워서 공시를 했었는데 그걸 믿고 들어오는 자금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완전히 그냥 광기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흐름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그 흐름과 돈의 방향에 따라서 뭐 같이 춤을 춰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것만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에 대해서 논할 구간은 아니다. 그냥 용기 있는 자, 트레이딩 가능한 자 매매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거는 여전히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많은 방향이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국내도 이번 한 주는 온 디바이스 AI가 거의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HBM 관련주들이 좀 밀리는 모습이었죠. 뭐 크게 밀렸다라고 볼까요? 뭐 그런 거 좀 밀렸죠. 좀 밀리고 힘을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당장 이제 4분기에 엔비디아의 실적 즉 중국향 매출이 좀 줄어들 것이다. 그로 인해서 매출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박스권을 칠 가능성에 시장은 무게를 두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통에 반도체 여타 종목군들이 좀 못 가는 것이고요. 뭐 글로벌 증시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AI 반도체, AP 칩 흔히 말하는 팹리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는 더 강했어요. 미국만 하더라도 ARM 홀딩스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면서 신규 상장했던 가격 시가를 거의 회복한 수준에서 고점을 다시 탈환할 기색을 좀 보이고 있고 대만의 일이죠. AP 관련해서 미디어텍도 지금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비단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 티어들도 동반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장세였구나 라고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는 ARM의 흐름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따라서 뭐 그런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 여력이 더 있거나 없거나 그 차이 정도 날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모든 이 휴대폰 디바이스 회사들이 자체 AI를 휴대폰에 심으려고 계획을 전부 다 한 상태에서 이게 이제 나중에 파급이 어디까지 갈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지니 누구 뭐 이런 휴대폰 말고 이제 통신사들이 하는 집에서 하는 이 AI 디바이스도 있을 것이고 가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확대가 돼버리면 생각보다 빠르게 된다면 굉장히 빠른 이 개별 AI 칩의 이 성장성이 나타날 수도 있는 지금 어찌 보면은 굉장히 변곡의 산업의 변곡의 순간에 다다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주말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적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IT 반도체는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담을 생각으로 계속 시장을 지켜보고 떠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간밤 뭐 미증시 반장만 열렸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거래량도 많지는 않았는데 뭐 중요한 거는 그냥 엔비디아 빠졌다, 뭐 테슬라 소폭 올랐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들 뭐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다 정도의 일라일린이나 제약바이오 강세인데 이 중에 노보노디스크가 다시 한번 박스권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쳤다. 딱 이 정도 뿐입니다. 뭐 특별한 글로벌 이슈 1도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는 없지만 ARM 홀딩스가 한 4% 정도 올라온 것, 미디어텍이 올라온 것, 즉 글로벌 AP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인 것 이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금요일날 뭐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즉 시가총액 1, 2, 3위가 빠지면서 뭐 2차전지 5장에 더 하락폭을 키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뭐 지수는 좀 밀렸는데요. 코스닥 전체 지수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은 흐름이었다라고 본다면은 시장은 그냥 고만고만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미 증시는 추수감사절 휴장과 이후 반장만 개장하면서 나스닥은 하락, 다우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특별한 이슈나 이벤트는 존재하지 않았다. 단지 엔비디아 하락만 있었을 뿐.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종목인 엔비디아, 테슬라, 그 외 MS, 당뇨 관련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관련 종목들만 주목하는 시장이기에 이들의 이들의 주가 추이를 지속 관찰해야 됩니다. 그중 최근 ARM의 상승이 유독 눈에 띄는데요. 온 디바이스 AI로 말입니다. 한 주간 국내 증시 살펴보면 그간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에 지난주 잘나가던 HBM 관련 반도체는 차익 매물에 시달리는 모습과 반대로 온 디바이스 AI 키워드로 움직이는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 제주 반도체, NPU 대표 주자인 칩셋미디어를 포함 팹리스 등등 종목군들, 그 다음에 EUV 일부 개별 종목이 좀 있는 몇몇 종목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 제외하면 산업 섹터 단에서는 큰 흐름 전혀 없었던 한 주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과 수지원대 거래대금을 동반한 신규 상장 등장해 금요일 신규 상장주로 저도 참 막판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처음으로 200%를 넘겨버리며 초조체를 하는 그린소스 리소스 코딩 기업이, 그것도 시총 3천억짜리가 1조 2천억 거래대금을 터뜨리는 개별 종목 장세가 무섭게 터져버리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지속적인 매수에 기댄 상장, 고가 박스권을 넘겨버린 두산 로보틱스까지 신규주 내 개별 종목 장세가 여전히 폭풍처럼 이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2차 전지는 현재 여러모로 어려운 국면이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고, 올라가봐야 박스권이다 정도로 시간 텀을 길게 가지고 볼 거 아니면 숏으로 저는 대응한다라는 전략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도 사실 LG화학부터 퓨처엠 전부 다 숏 때리면서 이쪽에서 계속 누적 수익을 쌓아가고 있고, 그 전략이 바뀔 때가 되면, 그리고 광물 가격 변화의 조짐이 조금만 생긴다면 그때부터는 뷰를 완전히 바꿔버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내년 1월 공화당 이슈도 있고 해서 그때까지는 매우 보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양극재 기업과 셀 기업에 국한된 내용이다. 그 외에 종목군들에게는 전혀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 하는 매매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또한 셀트리온 그룹주야 12월 28일 합병을 앞두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박스권 칠 것이고, 그 이후 시세를 보는 게 현명할 것이며, 알테오제는 이슈가 살아있지만 레오킴이나 ABL 말 그대로 공매도 금지가 없었다면 이슈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수급적 측면에서 분석해선 공매 금지 없었으면 그냥 현상 유지 종목군들이었다 보입니다. 글로벌 현재 트렌드가 ADC로 가나요? 플랫폼으로 가나요? 아닙니다. 전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가 특정 종목군들 끌어올리는 종목군들은 분명히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제약바이오는 대안은 시총이 낮은 쪽에서 짜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서 좋은 힌트가 나옵니다. 이번에 로슈가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합니다. 여기에서 잭슨 황은 그런 말을 하죠. 생성형 AI의 가장 큰 영향력은 생명과학과 의료산업에 미칠 것이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연관될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볼 생각이고요. 이런 쪽이 이슈의 파급력이 단지 국내에 머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제약바이오와는 당연히 격이 다르겠죠. 반도체의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봐야 되고 사야 되고 정 안되면 물려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바스켓으로 잘 골라서 대응하면 요 친구들은 저는 그래요. 다 박스권이다. 많이 오른 놈 사지 말고 기다리고, 적게 오른 놈 중 핵심 종목군들 잡아가고. 어렵죠? 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종목들 이거는 진짜 잘 골라 보십시오. 수도 없이 많은 종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스켓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파트별로. 저도 다 알 수 없습니다. 대신 이쪽에는 확신은 있어요. 저도 다 알 수는 없지만 확신은 가지고 있다. 들어가서 손실은 안 날 자신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슈 중 테슬라 사이버트럭 출시도 아주 중요하겠죠. FSD 12 버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런 말을 했죠. 2주 내에 나온다. 그게 이제 다음 주 30일인데 2주 전에 말을 했기 때문에 나온다라고 봐야죠.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종목군들 잘 가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 기대감의 클라이막스를 만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글로벌 넘버원 자율주행 회사니까 2차 전지도 그 구간에서는
뭐 바닥은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약하지만요. 한동훈 장관의 행보가 거침없습니다. 12월 12일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인데 그 전까지 움직일지 이런 건 공략법이 있습니다. 지금 올랐다고 버리면 안 됩니다. 과거 대선주들 100% 쳐 올리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당연히 조정은 있죠. 여러분들 종목 다 돌려보세요. 답은 노가다로 찾아보고 과거의 흐름과 현재의 흐름을 비교하면서 대입하고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제 글은 정답은 아니지만 방향은 맞을 겁니다. 신규 상장주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요. 금요일 1조 거래대금 매매는 했어요. 뭐 처음에는 뭐 이딴 종목이 다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1조 3천억이나 거래가 터지는 그린 리소스를 보면서 아 이게 설마 처전자체로 이렇게 올리는 거야?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1조 3천억. 자, 뭐 이게 시총이 뭐 1조, 2조대 종목이면은 아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와 17,000원에 상장했던 종목이 시간에 55,000원이면은 시간에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17,000원에 상장을 했으니까 기가 찹니다. 대한민국 증시 이런 거 보면은 기가 차죠. 250% 상승한 겁니다. 시간에까지 포함하면 250% 거의 270%가 상승한 거기 때문에 월요일날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 매우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흐름 자체가 완전히 광기로 돌아서 가서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매매를 하고 종가 베팅을 하려다가 종가에 사지는 못하고 시간에 좀 배가 아파서 좀 들어왔다가 시간에 막타임에 전량 매도를 해버리고 일단은 마감을 쳤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광기가 몰아칠 때가 있죠. 흔히 포모라고도 하고요. 저도 포모가 옵니다.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한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도를 넘어가는 흐름은 점점 나올 것 같습니다. 그 클라이막스에서는 거래 대금이 미친 듯이 터지는데 지금 미친 듯이 터지는 건 맞습니다. 내일 YG엔터의 신인 걸그룹이 나옵니다. 잘 되길 바라보고요. 과거 저도 블랙핑크가 처음 나왔을 때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흐름이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일단은 베이비몬스터 초반에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의 그룹을 살릴 수도 있고 여기서 망하게 할 수도 있는 아주 귀한 신인 걸그룹일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YG의 블랙핑크 외에는 아직까지 이러한 스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베이비몬스터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클 건데 잘해버리면 그 기대에 부합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못해버리면 정말로 회사는 안 좋죠. 안 좋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클린 리소스, 뭐 한동훈 관련, 뭐 리튬 관련해서 이슈 그 외에도 뭐 다 신규 상장주라 뭐 볼 종목이 없네요. 볼 종목이 없다. 자, 지수는 패스하고 삼성전자부터 하나하나 보죠. 삼성전자 저는 이쪽은 박스권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박스권 트레이딩 정도 흐름에서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내려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을 다 같이 한번 봐볼 생각인데요. 일단 21선 중요하죠. 뭐 1차적으로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습니다. 그냥 21선을 기준으로 놓고 매매할 계획은 없고요. 내려오게 된다면 의미 있게 돌파를 한 이 거래를 많이 실어준 이런 자리를 안 깨는 게 좋겠다 정도로 일단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LG에너지 솔루션 지금 많이 힘들죠. 이 대형주가 못 간다. 여전히 시장의 주도 섹터는 반도체가 맞다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삼성 SDS가 호기롭게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그림이 좀 나왔는데요. 그와 동시에 엠노도 바닥을 좀 잡는 모습이 좀 나아졌다. 라고 보여주고 코스닥 150 편입되죠. 근데 이제 이번에 150 편입되면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공매도는 안 두드러 맞기 때문에 편입되면 그냥 좋은 일만 있다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엠노도 관심이 가는 종목이에요. 좀 밀리게 된다면은 한 6만원 라인 괜찮아 보이고요. 엠노도 괜찮아 보이고 자 뭐 나머지 여타 대형주는 워낙 볼만한 종목군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일단 좀 봐보면 흔히 말해서 이렇게 강하게 올려놓고 옆으로 지금 기어버리는데요. 여기서 올라가다가 뭐 돌파하면은 한 번 더 시세는 주겠는데
12만 원이죠. 이거 돌파하면은 바로 12만 원대, 11만 원, 12만 원대가 순식간에 움직여 버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켜는 보되 매매는 지금 잘은 못할 것 같습니다. 조정을 크게 받으면 몰라도요. 두산 로보틱스 연기금에 지속된 매수세 덕에 지금 강세인데요. 이 정도로 올려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지금부터는 완전 보유자 영역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게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구간에서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이렇게 쌍봉 맞고 떨어지고 또 여기서 떨어졌으면 여기서 빠져야 정상인 종목이 올라갔다라는 거에 금요일날 의미를 두고 봤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매매는 안 했는데요. 딱 이 구간에서 캐치를 했어야 됐는데 프로그램 수급도 매우 좋았죠. 금요일날 여기까지는 뭐 그러려니 하고 이 구간에서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매매를 좀 못한 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구간이 여기죠. 올라왔다가 장중에 급락하고 여기서 반등하고 여기가 깨지면은 좀 많이 밀릴 수 있는 자리일 거예요. 이 자리가 흔히 말한 넥라인이 또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그냥 완전히 달리는 말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고요. 나머지 로봇주들은 사실 못 따라가죠. 나머지 로봇주들 뭐 PG가 최근에 좀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이 산업의 흐름이 아니라 종목의 흐름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다. SBB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업의 흐름이라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의료 AI 쪽에서는 부유노가 계속 강세고 뭐 AI 신약 쪽에서는 퀴리옥사 바이오시스템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좀 밀려버리면 매수 관점에서 신테카 바이오도 이번에 뭐 데이터 센터 준공을 했는데 워낙에 재무가 부실하고 회사가 좀 부실해서 무조건 올해는 그게 나와야 될 거예요.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회사에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매출이 넘어야 될 거예요. 상장하고 나서 시간 지나서 매출이 지금 연간 매출이 다 2억 3억대잖아요. 매출을 낳아줘야 될 때가 연도로는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나와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 뭐 환기 종목이라든지 뭐 아마 지정될 거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이거 다 매출 나오고 회사 정상화되면 그때 봐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한 리스크가 없는 쪽을 보는 게 낫겠죠. 그러한 리스크가 약간이라도 리스크가 있으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큐리옥사나 파로스 아이바이오 정도 저는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의료 AI 쪽은 다른 쪽 대비해서 매우 좀 세다 뭐 이런 느낌 많이 받고 있고요. 자 그리고 IT 반도체 쪽에서는 뭐 칩셋, 미디어, AD 테크놀로지 전부 다 강한 흐름인데요. 조정시 봐야 될 거는 그냥 뭐 칩셋, 미디어 하나 놓고 보면 될 것 같고 AD 칩스나 이런 쪽은 어차피 다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다 두드러 맞는 흐름이다. 얘네가 뭐 돌파하고 올라가고 하기에는 실적이 그만큼 이게 뒷받침이 안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해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좀 늘려준다면 봐볼 필요 정도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뭐 퓨런티어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런 종목군들 다 추세가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 안에서 뭐 스마트 레이더가 갈지 뭐 퓨런티어가 갈지 모르겠는데 자율주행 쪽도 계속 체크는 해놓고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EUV 관련해서 SNS텍이라든지 조정시 볼만한 종목군들 미리미리 다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가비스도 6개월 보호예수가 해제가 돼서 개파락 출발하고 그 보호예수 물량 누군가는 다 받아갔는데요. 일단 뭐 개인들 매수세에 들어왔는데 일단 단기에 나가야 될 물량들 나갔다라고 하면 5일선 근처라든지 혹은 그 이하권에서라든지 조정시 매수해 볼만한 종목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 내관 검사에서는 국내 1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아주 좋은 굉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종목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뭐 여전히 신규 상장주 매우 뜨거워요.
월요일도 아무래도 이러한 신규 상장주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신규 상장주는 계속 체크는 해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HBM 관련해서 뭐 패키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존재할 텐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미 실적이 나고 있고 계획을 해서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안에서 많이 밀리면 그 친구들 잡는 게 맞다. 기다려서 그리고 이 전통 소부장 관련해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군들 있는데요. 그런 종목군들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파트를 구성해서 보는 전략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쪽지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과거처럼 타점 이렇게 안 올리냐. 반대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시장 안 좋을 때 특히 좀 많이 그랬는데, 그리고 뭐 구태여 그런 거를 막 하는 게 정말로 많은 거를 저는 방송하면서 정말로 많은 거를 거기다가 다 오픈을 해 드린 거죠. 몇 년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까지 있나. 아무튼 점점 그런 생각을 합니다. DTNCR로 이 자리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금요일날 저는 노을을 사실 매매를 했어요. DTNCR로를 매매하지는 않고 노을이 이 흔히 말하는 이런 파동을 그렸죠. 아침에 밀렸다 올라올 때 이 자리에서 들어갔네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줄 몰랐네.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한 거죠. 여기 당연히 시가는 안 들어가고 시가 돌파하는 흐름에서 여기서 잡았는데 밀려서 밑에서 좀 더 사서 이거는 매매를 하고, DTNCR로는 매매를 안 했는데 좀 관심을 갑니다. 여기서 바로 쳐 올릴지, 이렇게 해서 그냥 날리면서 올리고 정지를 보낼지, 아니면 한 차례 밀려서 조정받고 올릴지, 이런 관점에서 종목을 좀 보면 괜찮겠다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좀 좋겠다 싶네요. 자, 다음 한 주도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에스코넥도 매매를 했었네요. 에스코넥도 이날 잡고, 오늘 조금만 하락을 좀 더 해라 생각을 했는데 하락을 많이 안 해가지고 여기 종가 무렵에 잡았으니까 여기 고점 원저리 해서 뭐 다 팔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뭐 라이브 방송 할 수 있으면 뭐 저녁에 하던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하게 되면은 그때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